저는 지독한 시골인 해남에서 태어나고 대학을 부산 쪽에서 나와 서울로 상경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두 남자 때문에 고민이 생겨 썰보따리에 사연을 남겨요.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를 미친 여자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률이 좋은 공가대를 진학했어요. 여자가 공가대를 갔으니 예쁨을 많이 받았죠. 저는 본래부터 나쁘지 않은 외모였고 남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의 예쁜 외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빠들은 저를 술자리마다 불렀고 저도 족보를 준다는데 마다하지 않았어요. 남자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점도 잘 따고 자격증도 많이 따면서 졸업했어요. 지방을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얼른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는 해남부터 부산 완전히 사투리로 무장하고 있었죠. 제가 서울말을 배운다고 해도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고 원래 쓰던 사투리도 어색해져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네 말투가 왜 극하노. 드디어 미친 거가 하면서 저를 놀려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투리를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엿한 서울촌년이 되었답니다. 저희 회사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었는데 저는 계약직 중 한 명과 밥을 먹게 됐어요. 남자 계약직은 22살에 군대를 갓 다녀와서 돈을 벌고 복학하려는 친구였죠. 20살에 곧바로 군대를 갔다고 하네요. 나이 먹고 가면 나이도 적은 애들한테 명령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어린 친구임에도 되게 싹싹하면서 차분했어요. 맡은 일은 꼭 다 정리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갔어요. 교제를 시작했고 저를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날 뿐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엄청 진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에 든 탓이겠죠.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진중한 모습에 이끌려 남자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은 아빠밖에 없다고. 엄마는 바람이 나서 자기가 어릴 때 모습을 감췄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어린 날을 키웠고 자기를 키우기 위해 되게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면 삼촌하고 비슷할 거다 하더군요. 정말 실제로 보니까 중년인데 미남 배우 있죠? 정보석? 을 닮은 거였어요. 저는 보고 나서 와. 잘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뱉어버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제 칭찬에 쑥스러운지 그런가? 내가 잘생기긴 했지 내 아들이 나를 닮아 쓸만하지?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훨씬 잘생기셨는데요 하고 저도 농담을 했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남자친구도 오늘 재밌었다고 사실 아빠가 낯가림이 많은데 너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 또한 긴장이 풀려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도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저희는 많이 친해져 여행을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랜만에 기분을 낼 겸 김밥도 싸고 과일도 챙겼어요.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아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날이었죠. 그런 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날이었죠. 바람이 선선히 부는 벤치에 앉아서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첫인상은 처음에도 좋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았고요. 도시락을 먹고 허기가 도저 주변 경치 좋은 식당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먹다 보니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얘기하기를 바람난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술을 좋아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매 끼니마다 팩소주 아니면 맥주 한 캔을 곁들여서 먹었고 임신을 한 뒤에는 먹는 걸 포기했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먹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폰으로 아내의 휴대폰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자의 목소리였죠.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받자마자 욕을 고래고래 하더랍니다. 아빠는 진정하시고 누구신데 제 아내의 휴대폰을 전화하냐고 물었더니 뭐? 내가 남자친구인데 너는 누구냐고 따지듯이 물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빠는 자기가 남편이라고 우리는 애까지 있고
결혼까지 했다고 했지만 말을 듣지도 않았더랬죠.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니 아내가 자주 놀던 친구의 남자들과 바람이 난 거였죠. 자기는 이혼을 했고 돌싱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고 화나서 전화를 걸었던 거죠. 애까지 있는데 이혼했다고 뻥치고 남자를 만나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아빠는 엄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제서야 엄마는 울고불고 당신밖에 없다.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 집 앞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했어요. 너랑 같이 살면서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그만하자고 이혼하자고 했죠. 그때 아빠는 울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무서워서 방을 나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겠지. 내일이면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로 영영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어른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혼자서 애를 키우고도 저렇게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넘어가다 보니 저희는 슬슬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방을 잡았어요. 남편은 그대로 뻗어버렸고 장인어른과 저는 술을 조금 더 먹기로 했어요. 저는 취해 있었고 장인어른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뻗어 자고 있었죠. 장인어른도 제 위로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여자를 안아보지 못했던 외로움이 눈에 보였어요. 저희는 순간불이 튀었고 남편이 자는 동안 일을 치르게 됐어요. 일어날까 봐서 조용히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린 채로 말이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손은 거칠었는데 그 거친 손이 제 몸을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내려갈 때 쾌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장인어른,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게 된 셈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바쁠 때도 저는 장인의 집으로 가서 몰래 즐겼어요. 장인어른은 아들 때문에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장인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끌린 것일 테지요. 남자친구에게 몇 번이나 들킬 뻔했지만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았네요. 남자친구와 장인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 둘 중 한 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